라리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 뉴스, 오늘 점심 뉴스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스타벅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피 값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두 값과 커피 원두 값, 인건비 상승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모습들이 스타벅스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운영하는 원자재 시장에서 올해 거래된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평균 1.43달러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세계 최대의 커피 원두 산지인 브라질이 한파로 수확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일부 카페 체인은 이미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 미시간주의 커피숍 체인인 커피 비너리라는 원두 가격과 인건비도 오르자 최근 메뉴에 적힌 커피 가격을 평균 7%, 7%는 좀 심한데요. 올린 데 이어 추가로 10% 인상을 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명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네슬레도 동참할 기세고요. 스타벅스의 임원들이 최근 비용 증가 부담에 대응해 프리미엄 음료를 늘릴 계획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인상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네슬레도 하반기에는 커피값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널은 커피가 주요 원두 생산국의 작황 부진과 물류 차질에 따른 공급 지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인건비 상승 등 온갖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은 참 커피를 조금씩 먹든지 커피를 진하게 타서 물을 좀 부어서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다음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가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네요. 자, 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분의 2 정도가 다음 달 정도에 연준이 아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예상한다. 라고 밝혔거든요. 자,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는 11월이나 12월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점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자, 앞서 6월 설문조사에서는요,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번 달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번 설문에서 연준이 실제 테이퍼링에 들어갈 시기로 내년 1분기를 점친 응답자는 26명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올해 4분기를 뽑았습니다. 응답자의 80%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는 테이퍼링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테이퍼링이 아니라 자산 매입. 글쎄요.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네. 자, 연준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이후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매달 1200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왔습니다. 한편 올해 경제 성장률은 델타 변이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 조사 때 6.6%보다 낮은 6.2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2%로 예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음 달에 하든 이번 달에 하든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놓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기업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삼성 SDI가 신설 배터리 공장 후보지로 검토하는 지자체와 접촉하면서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인 딕 더비는 12일 삼성 SDI가 미국의 일리노이주 중부 노말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자, 이를 위해서일까요? 타이밍 기가 막히게 한국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일단은 가석방 시켜줬잖아요. 가석방 맞나요? 일단 아무튼 감방에서 내보내줬으니까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특명을 주었는데, 글쎄요, 삼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재용이 아닐 텐데, 어찌됐든 한국 기업들의 이 배터리 전쟁, 반도체 전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이 뉴스에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라 칭하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M&A 합병을 통해서 올해도 명품주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헐미스와 캐링 시총을 합쳐도 이 루이비통에 못 미치는 정도랍니다. 야, 참 아무리 불경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 명품을 사는 소비 계층은 위에 있잖아요, 위에. 그렇죠? 아무튼 패스. 자, 혁신의 바람은 가슴 보형물 시장에도 불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1962년 실리콘 가슴 보형물 수술이 성공하면서 가슴 확대술 시장이 생겨났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가슴 확대술 마켓, 이 시장은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용 목적의 외과 수술이라고 하고요. 2019년 국제 미용 성형 학회에서 집계한 1130만 건의 성형 수술 중 가슴 수술이 무려 16%인 170만 건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거든요. 시장 조사 기관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가슴 보형물 시장은 연평균 7%씩 성장해서 2027년에는 31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슴 확대술에 사용되는 가슴 보형물은 글로벌 4개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즉 몸에 칼을 대는 외과 수술 시장은 의료 시장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10년 이상 강력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가슴 보형물은 액체형 실리콘으로 제작되었는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당국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실리콘 가슴 보형물에 대한 모라토리움, 즉 제조 및 판매 중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상당히 축소됐고요. 관련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슴 보형물의 내부 재료는 식염수를 거쳐 반고체 실리콘인 코에시브 젤 타입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된 시장은 매우 공고해졌고요. 가슴 확대술은 생각보다 구형구척이나 파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률이 24에서 36%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미 자리를 잡은 선도 업체들의 점유율은 공고했고요. 그런데 2018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업계 선도 업체들의 가슴 보형물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증, 자, 이거를 BIA-ALCL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가슴 조직 안에서 고정이 잘 되도록 표면을 거칠게 처리한 매크로 텍스터드 타입의 가슴 보형물에서 이런 현상이 주로 발생했는데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막 림프종이니까 이게 가슴 유방암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결국 시장 1위인 에브비, 당시는 엘러간이라는 회사였답니다. 는 매크로 텍스처드 타입의 가슴 보형물 리콜을 선언하고 영업지역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가슴 확대술 시장이 아무리 보수적인 시장이라도 매크로 텍스처드 타입의 가슴 보형물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과의 상관관계 이슈는 환자와 의사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가슴 보형물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갔는데요. 굳건했던 가슴 보형물 시장이 생긴 균열은 신생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항상 그렇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했던 시장에서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죠. 부드러운 표면 기술이 강점인 코스타리카의 에스타블리시먼트 랩스라는 기업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동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10년 이상 160만 개의 가슴 보형물이 이식됐는데 올해 7월 기준 아직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구형 구축 및 파열 사례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대박.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시장 중 하나인 국내에 2016년에 출시돼 2년 만에 점유율 1위로 올라섰고요.
스웨덴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에스타블리시먼트 랩스는 내년엔 중국, 2024년에는 미국 진출을 목표로 지역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안정성 이슈로 발생한 가슴 확대 수술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가 어디까지 시장을 변화시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굉장히 장황하고 디테일하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영역과 범위를 뛰어넘어서 안 파고드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가슴 보형물 시장에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이 기업이 자, 미국 주식에 상장되면 저는 무조건 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장과 전망성이 뛰어난 종목입니다. 왜냐고요?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정말 아실 겁니다. 일단 잠시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미국의 로컬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이 되는 미주널의 멤버십 안내입니다. 기존의 영상들은 여러분 변함없이 그대로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새롭게 제작되는 영상, 특별히 종목 추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등급인데요. 책 읽어주는 미주널 후원은요, 그야말로 도네이션 해주시는 멤버십이고요. 십시일반 해주시는 금액이 모아져서 책 읽어주는 미주널의 영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계 여행 부자 등급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 추천과 미주널만의 필살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모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거고요. 우주 여행 부자는 세계 여행 부자 등급 플러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히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종목들의 1대1 상담을 월 2회에 걸쳐서 미주널 팀장이 1대1로 직접 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바라고요.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여러분의 이 후원금 멤버십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컬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감염자들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고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연방과 지방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업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신규 확진 비율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4.7배나 많았습니다. 코로나 걸린 게 한 주 만에 6.2배가 늘었고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재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 속에 남가주에서도요, 강제 절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인데요. 남가주의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공급 경보 발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성영락교회로부터 5만 달러를 기부받은 LA 한인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가주 5개 카운티 거주 100가정에 500달러씩 5차 현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연방실업상이 9월 6일 노동절의 연장 없이 끝나면 자영업자 430만 명, 임시직 330만 명을 포함해 약 10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돼 생활고에 빠지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 센서스 결과 미국의 인구가 10년간 7.4% 증가해 3억 3,100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아시안과 히스패닉의 증가로 인종 다양성과 도시화가 증가됐고 백인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야, 인구가 감소하면 그 미래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백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FDA가 어제 장기 이식이나 암 환자 등 고위험군을 상대로 백신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앤소니 파우치 소장은 결국엔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째 51만 에이커를 태우면서 진화율 30%를 보이고 있는 북가주의 딕시 산불이 이번 주말에는 강풍과 번개로 확산은 물론 새로운 산불 가능성까지 보이면서 진화 작업도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을 반대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원 유세까지 고려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여파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시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건물주들은 소송 등의 방법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오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이죠. 죄송하다며 머리를 연신 숙인 부회장은 우려와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엘리바바 공장이 가동 16년 만에 차량 500만 대 생산 기록을 세워 어제 기념식을 열고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된 차종은 절반인 256만 대의 어떤 차일까요? 소나타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화물 매출을 달성하면서 5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달성했네요. 팬데믹으로 인한 여객 수요 위축에도 화물 수송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사실 항공사들은 사람보다는 저 항공 화물 나르는 것 때문에도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어쩜 그렇게 비행기표를 올려도 똑같이 올리고 사람들 안 탈 땐 내리고 뭐 성수기일 땐 또 올리고 조씨일가가 아직 경영권에서 안 물러나서 그런가요? 말만 대한항공이 아니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좀 한국인들을 위한 뭔가 대한항공 정신 차리고 좀 하면 안 됩니까? 비행기값 비싸가지고 한국도 못 가겠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의 50km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아프간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곧바로 수도 카불이 함락될 수 있어서 미국은 미국민 철수와 보호를 위한 3,000명의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참 탈레반 사태.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이잖아요. 크레딧 스코어 관리하는 거. 크레딧 카드를 할부 결제를 하시면은 크레딧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일단 자주 사용하시는 거 피하시고요. 연체는 정말 안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할부하지 마시고 그냥 일시불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불로 구입하기에 너무 비싼 제품은 정말 내가 사야 되는 제품인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돈을 좀 써야 되지만 일단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이 안 써도요. 그렇죠? 우리들이 쓰는 것보다 정말 써야 되는 기업들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하에 너무 또 카드를 계속 긁으시면 뒷감당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곧 다가오고 있는 개학, 백투스쿨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생들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정치 논쟁이 아닌 안전의 문제라면서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또는 마스크,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녀의 아이들은 집에서 홈스쿨 하라고 하시죠. 줌 통해서 이렇게 영상.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는 아이들만 받고 마스크를 못 쓰겠다 하는 사람들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수업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그것도 싫다고요? 그건 아니지. 자, 미국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좀 놀랄만한 수치인데요. 전국 183개의 도시권 중에 182곳에서 집값이 상승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대박이죠. 전국 183개 도시권 중에 182곳의 집값이 상승. 그럼 확률로는 이게 몇 프로죠? 거의 99% 아닌가요? 대박입니다. 2분기에 전년비 22.9%가 올랐고요. LA 중간값은 75만 6천 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통닭집일 만큼 한국의 통닭 상권은 굉장히 급속도로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치킨 배달비가 6,000원. 와, 여러분 치킨 통닭집 폐업률이 무려 78%나 된답니다.
경쟁이 심해져서요. 개업도 많고 폐업도 많고 가장 많이 오픈하는 집이 통닭집, 가장 많이 폐업하는 집도 통닭집. 전국의 치킨집 8만 5천 개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고요. 가만히 봤더니 폐업률이 78%나 되는 이유를 봤더니 닭값은 뛰고 재료비는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닭을 아무리 팔아봤자 돈 버는 거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쿠팡 이츠 같은 배송업체고, 맥주값이라도 좀 올리고 싶지만 이번에 출시된 테라 맥주 맛은 끝내주게 좋은데 또 비싸죠. 이래저래 우리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 참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치킨만큼은 기가 막히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와서 하십시오. 여기 얼바인. 아직도 이곳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한국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고수들도 많고 쉽게 말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웬만한 음식에 솜씨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그 골목 식당을 비롯해서 쭉을 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또 그래도 이렇게 일식집 또 매니저 출신이잖아요. 느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올라가져 있어. 그쵸? 너무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식당들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장 개업하는 식당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리고 입맛들이 너무 다 미식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서 조금만 미쳐도, 그쵸, 악성 후기 폭망하죠. 되게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긴 하지만, 어저께 제가 칼국수, 가든그룹에서 굉장히 칼국수로 유명한 항아리 칼국수에서 먹었는데 그 서빙하시는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좀만 일찍 오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전에 유현진 선수가 칼국수 먹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에? 유뚱이? 예, 알고 봤더니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하고 애너하임 에인절스하고 경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칼국수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유명한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맛집을 찾아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의 통닭집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음식 장사가 이게 진짜 전생에 죄를 지으면 3대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주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쉽지 않은 지금 상황으로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어두운데, 일단 힘내시고요. 정부 차원에서 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좀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경기도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할 수 없을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수영장도 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수영하시는 분들, 특별히 동해에서 수영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난폭한 청상아리 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상어가 몰려오고 있답니다. 속속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청상아리 같은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상어들이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 상승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민들이나 피서객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공격성 강한 상어들이 때로 밀려와, 이게 무슨 조수를 찍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 다시 한번 나부터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감방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재용 매일 우통 벗고 구치소 운동장 달렸다라는 기사인데요. 수감자들이 본 이재용의 감방 생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되면서 그의 수감 생활도 법조계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전까지는 JY라고 통했다고 합니다. 매일 우통을 벗고 운동장을 달렸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인사가 본지에 전한 이제 기사에 따르면요,
서울구치소에는 칸막이가 쳐진 10개의 독립된 운동장이 3층짜리 수용동 앞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2, 3층 수용실에서는 운동장 내부가 훤히 보이는데요. 구치소 안에서는 매일 우통을 벗고 달리는 이재용 씨가 화제였다고 합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재수감된 이 회장은 이날 석방되기 전까지 207일 동안 수감번호가 1616이었다네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1.8평의 독방에서 지냈는데 화장실을 제외하면 성인 1명 누우면 꽉 차는 넓이랍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운동 시간이 주 1회로 제한되기 전까지는요. 매일 30분씩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는 어김없이 우통을 벗고 100여 평의 공터를 전력 질주했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비롯한 독방 수용자는 운동도 혼자 시켰는데 이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독방에 있으면 급격히 체력이 무너지면서 살려고 운동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수감된 모 대기업 회장은 이전 부회장과는 달리 매일 환자복 입고 환자방에서만 살았다고도 전했는데요. 이 이재용 부회장은 운동장에 못 나가는 날이면 독방에서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하체 운동을 매일 30회씩 10세트, 총 300회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밝혀진 바처럼 지난 3월 급성 충수염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에는 더욱 운동에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부회장은 수감 7개월 만에 13kg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또 살 빼려고 또 감방하지 마시고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카메라 앞에 섰을 때도 흰머리도 많이 보였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물급 재계 인사도 구치소에서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처지가 되는데 구치소 식사 외에도 훈제 닭다리, 참치 등의 사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 재벌 계열사 대표는 730원짜리 요구르트를 자주 사 먹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속이 부대낀다며 그런 음식들을 일절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기소된 범털이 뭐냐면 힘 있는 수용자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기소된 범털들 대부분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서초동 법정을 오가는데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많은 재벌 회장을 봤지만 이 부회장처럼 누구와 마주쳐도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은 매너 갑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다른 출소자는 밤 9시 불이 꺼지면 이 부회장 독방이 있는 구치소 1층에 다드는 수용자들이 이재용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답니다. 구치소에 2번 오는 건 조폭도 진절머리 치는 일이라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좀 2번 같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뉴스를 감방 생활하는 생활했던 이재용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운동입니다. 운동. 특별히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영상을 많이 올리고 지금 집에만 너무 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체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운동합시다. 변함없이 화이팅!